바리스타 1, 2급 공통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뉴크롭 생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4. 당해년도에 수확한 생두로서 흔히 짙은 녹색을 띈다. 해설 뉴크롭은 당해연도에 수확한 신선한 생두로 수분 함량이 많아 짙은 녹색을 띠며 맛과 향이 강하다. 2번 브라질에 처음으로 커피 종자를 들여와 브라질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 되도록 기여한 인물은 정답은 4. 프란치스코 드 멜로 파레타. 해설 프란치스코 드 멜로 파레타는 1727년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커피 종자를 가져와 브라질 커피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3번 다음 중 티피카 종 생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가격이 저렴하여 대부분 블렌딩용으로 사용된다. 2.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이다. 3. 생두의 모양은 긴 편이며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다. 4.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과 하와이 코나는 티피카 종이다. 정답은 1. 가격이 저렴하여 대부분 블렌딩용으로 사용된다. 해설 티피카는 아라비카 원종에 가까운 고급 품종으로 풍미가 뛰어나지만 생산성이 낮고 병충해에 취약하여 가격이 비싼 편이다. 4번 커피나무의 열매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정답은 2. 핵과. 해설 커피 열매는 외과피, 과육, 내과피 안에 씨앗이 있는 구조로 복숭아나 자두 같은 핵과로 분류된다. 5번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옳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생두는 색깔,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이다. 나. 나라에 따라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다.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라. 결점수가 적을수록 좋은 커피로 평가된다. 정답은 1. 가. 다. 해설 결점도 수와 균일도는 중요하지만 청결도, 은피 제거는 가공 과정의 일부일 뿐 생두 등급의 가장 결정적인 평가 요소는 아니다. 6번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레위니옹 섬에서 발견된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은 정답은 1. 버번. 해설 버번은 1715년 프랑스인들이 예멘의 커피나무를 레위니옹에 심으면서 발생한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이다. 7번 다음 중 커피 체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성숙한 커피 열매는 색이나 형태가 체리와 비슷하여 체리 혹은 커피 체리라고 불린다. 2. 일반적으로 체리의 껍질 안쪽에 과육이 있고 과육 안쪽으로 속껍질 안에 2개의 생두가 들어있다. 3. 커피 생두는 한 체리에 보통 2개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들어있지만 간혹 3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4. 가지 끝에 열리는 체리에는 생두가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체리를 피베리라고 부른다. 정답은 2. 일반적으로 체리의 껍질 안쪽에 과육이 있고 과육 안쪽으로 속껍질 안에 2개의 생두가 들어있다. 해설 체리의 일반적인 구조는 겉껍질, 과육, 점액질, 파치먼트, 은피 순으로 생두를 감싸고 있다. 과육 안에 바로 속껍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8번 SCAA의 등급 분류 중 스페셜티 커피라 함은 생두 땡땡그램 중 결점도 땡땡 이하인 커피를 말한다 라는 내용에서 괄호 안에 적합한 답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 355. 해설 SCAA 기준 스페셜티 커피는 생두 350g을 샘플로 하여 결점도 점수가 5점 이내여야 한다. 9번 커피의 단계별 명칭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커피 열매, 체리. 나. 커피 열매로부터 과육과 펄프를 제거한 씨앗, 그린빈. 다.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라. 원두를 분쇄한 것, 그라운드, 커피. 정답은 2. 나. 다. 해설
과육을 제거한 씨앗은 생두, 그린빈이며 이를 볶은 것이 원두, 홀빈이다. 건조했다고 홀빈이라 부르지 않는다. 10번. 다음은 식물학적으로 본 커피 품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내용은 1. 커피나무는 꼭두사니과 코페아 속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쌍떡잎 식물이다. 2. 코페아 아라비카는 자가 수분을 하며 대표적인 품종에는 티피카, 버번 등이 있다. 3. 코페아 카네포라는 흔히 리베리카라고 한다. 4. HDT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교배종이다. 정답은 3. 코페아 카네포라는 흔히 리베리카라고 한다. 해설. 코페아 카네포라는 로부스타 종을 일컫는 학명이다. 리베리카는 별개의 종이다. 11번. 다음 중 중남미 커피 생산국이 아닌 것은 1. 코스타리카 2. 과테말라 3. 파푸아뉴기니 4. 콜롬비아 정답은 3. 파푸아뉴기니 해설.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 중남미 국가가 아니다. 12번. 로부스타 커피에 대해 적절하게 묘사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3.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로 1895년 처음 학계에서 보고되었다. 해설. 로부스타는 1895년 콩고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라비카보다 고온다습한 저지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13번. 커피 재배 조건에 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화 시까지 충분한 강우량이 필요하다. 2. 수확 시점에는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다. 3. 햇볕이 강한 지역에 적합하다. 4.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적합하다. 정답은 3. 햇볕이 강한 지역에 적합하다. 해설. 커피나무는 강한 직사광선에 약하므로 쉐이드 트리를 심어 적절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14번.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상품명 뒤에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정답은 3. 생두의 재배 고도. 해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은 주로 재배 지역의 고도에 따라 생두 등급을 분류한다. 15번. 커피나무와 생두 수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커피를 심을 때 일반적으로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심는다. 2. 아라비카종 커피나무의 이식밀도는 성장한 것을 기준으로 3,000에서 3,500그루 헥타르이다. 3. 아라비카종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1년간 얻을 수 있는 생두의 수확량은 1파운드 정도이다. 4. 생두의 연간 수확량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공이 450kg/헥타르로 알려져 있다. 정답은 4. 생두의 연간 수확량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공이 450kg/헥타르로 알려져 있다. 해설. 일반적으로 로부스타는 아라비카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훨씬 많아 헥타르당 수확량이 동일하지 않다. 16번. 다음은 커피 체리를 가공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1. 커피 체리의 가공 방식에는 습식법, 건식법, 펄푸드 내추럴 등이 있다. 해설. 커피 가공은 크게 건식, 습식, 펄푸드 내추럴로 나뉘며 습식은 물을 사용하여 미성숙도를 걸러내므로 품질이 균일하다. 17번.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핸드피킹 방식은 잘 익은 체리만 선택적으로 수확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2. 스트리핑 방식은 한 번에 가지를 훑어 수확하는 방법이다. 3. 핸드피킹 방식의 대표적인 국가는 브라질이다. 4. 스트리핑 방식은 인건비 부담이 적다. 정답은 3. 핸드피킹 방식의 대표적인 국가는 브라질이다. 해설. 브라질은 지형이 평탄하고 대규모 농장이 많아 일일이 손으로 따는 핸드피킹보다는 스트리핑이나 기계 수확을 주로 한다. 18번. 다음 중 커피 원두에는 없는 비타민은 어느 것인가? 가, 나이아신,
나, 판토텐산. 다, 비타민 B1. 라, 비타민 C. 정답은 3. 다, 라. 해설. 커피 생두에는 비타민 B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비타민 C와 B1은 거의 없거나 로스팅 과정에서 파괴된다. 19번. 파치먼트 커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3. 발효가 끝나고 세척한 후 파치먼트가 남아있는 상태의 커피를 말한다. 해설. 파치먼트 커피는 체리의 과육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속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건조 중인 것을 말한다. 20번. 다음 중 커피의 향미에 결함이 있는 생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과발효된 생두. 2. 백화 현상이 있는 생두. 3. 곰팡이가 있는 생두. 4. 크기가 작은 생두. 정답은 4. 크기가 작은 생두. 해설. 생두의 크기가 작은 것은 등급 분류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향미의 결함은 아니다. 21번. 브라질산 생두의 분류 중 맛에 의한 분류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 스트릭틀리 소프트. 해설. 브라질 커피의 맛 분류 중 스트릭틀리 소프트는 결점이 없고 부드러운 맛을 지닌 최상위 등급을 의미한다. 22번. 아래 내용 중 커피 이름과 생산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예멘, 마타리. 해설. 예멘의 대표적인 커피는 모카 마타리이다.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 산토스는 브라질, 만델링은 인도네시아 커피다.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커피 산지는 어디인가? 1년 내내 커피 수확이 가능한 나라이다. 생두 등급은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G1, G2, G3 등으로 나눈다. 아라비카보다 로부스타의 재배가 많은 나라이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만델링, 토레자, WIB 등이 있다. 정답은 4. 인도네시아. 해설. 인도네시아는 로부스타 생산 비중이 높고 결점도 수로 등급을 나누며 만델링과 토레자가 유명하다. 24번.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카페인 제거 방식은 물,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다. 2. 가공 과정 중 커피 향에 손실이 있다. 3. 카페인이 100% 제거된다. 4. 가공 과정은 생두 조직을 손상시킨다. 정답은 3. 카페인이 100% 제거된다. 해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97에서 99% 이상 제거한 것이며 공정상 100% 완전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5번. 우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생기는 가열치의 원인이 되는 유청 단백질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 베타락토글로불린. 해설. 우유를 과하게 가열하면 유청 단백질인 베타락토글로불린이 변성되면서 불쾌한 가열치가 발생한다. 26번. 묵은지 우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지방구 크기를 작게 분쇄시키지 않은 우유이다. 해설. 묵은지 우유는 우유 속 지방구를 기계적으로 잘게 부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상부에 유지방층이 형성되는 우유다. 27번. 커피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 변폐되는 자동산화 반응이 발생된다. 커피의 어떤 성분의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4. 불포화 지방산. 해설. 커피의 지방 성분 중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패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28번. 스탠더드 레시피를 설정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 3. 품질과 맛을 유지시킨다. 4.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은 2.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 해설. 표준 레시피는 누구나 일정한 맛을 내게 하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특정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준다. 29번. 커피 제조 시 바리스타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로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 행주, 수건은 40도씨 이상 온수에서 중성세제로 세척한 후 100도씨 이상 5분간 열탕 소독한다. 해설. 행주와 수건은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매일 세척하고 100도씨 이상의 물에서 열탕 소독하여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 30번. 커피를 마신 후 인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 아닌 것은? 1. 혈압 변동은 없으나 심장에서 혈액량을 더 많이 방출한다. 2. 머리가 맑아지고 감각이 예민해진다. 3. 위액 분비가 억제되어 소화가 잘 안 된다. 4.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진다. 정답은 3. 위액 분비가 억제되어 소화가 잘 안 된다. 해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므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위액 분비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31번.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2. 생콩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당류는 배전 과정에서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해설. 생두의 유리당류는 로스팅 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을 통해 커피의 색상과 풍부한 향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다. 32번. 커피 생콩을 장기 저장하였을 경우 콩의 색, 풍미 및 지질의 삼가가 변화된다. 이 현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커피 생콩에 함유된 지질의 산가는 증가된다. 2. 커피 생콩의 색은 녹청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된다. 3. 커피 생콩의 산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4. 커피 생콩의 색, 풍미 및 산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하다. 정답은 3. 커피 생콩의 산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해설. 지질의 산가가 높아지는 것은 지방이 가수분해되어 유기지방산이 생성되기 때문이지 단백질 분해 때문이 아니다. 33번. 커피 향미의 종류와 생성 원인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베피드, 커피 수분의 증발 및 무기질의 농축 현상. 나. 머스티, 생두의 지방 성분이 곰팡이 냄새를 흡수하여 나타남. 다. 플랫, 로스팅 후 산패로 인한 향기 성분의 소멸 현상. 라. 테리, 원두의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불쾌한 단맛 현상. 정답은 2. 나. 다. 해설. 머스티는 곰팡이 냄새를 흡수한 것이고 플랫은 향기 성분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한다. 베피드, 고유의 향이나 산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밍밍한 상태. 테리, 로스팅을 너무 강하게 해서 느껴지는 타르 냄새나 탄 고무 냄새. 34번. 다음 로스팅 중 맛 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신맛은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강하다. 해설.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보다 유기산 함량이 높아 특유의 고급스러운 신맛이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35번. 아래의 내용 중 로스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생두 조직의 내부 온도가 160도씨 정도에서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수분의 증발이 끝난다. 해설. 로스팅 초기 약 160도씨 부근에는 생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며 물리적인 건조 과정이 마무리된다. 36번. 배전에 대한 아래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카페인은 열에 안정적이므로 배전에 의해 큰 손실이 없다. 2. 생두 성분 중의 자당은 배전에 의해 거의 소실된다. 3. 배전 후의 원두의 수분 함량은 11%에서 8%로 줄어든다. 4. 생두의 자당은 배전에 의해 캐러멜화될 수 있다. 정답은 3. 배전 후의 원두의 수분 함량은 11%에서 8%로 줄어든다. 해설. 로스팅 후 원두의 수분 함량은 약 1에서 3% 내외로 급격히 줄어든다. 8%는 여전히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다.
37번. 커피의 맛을 평가하여 표현할 때 입안에 느껴지는 커피 맛의 무게감과 촉감에 대한 용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 바디. 해설. 바디는 커피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무게감, 점도, 질감을 표현하는 용어다. 38번. 커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어느 것인가? 1.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테스트이다. 2. 커핑 테스트 전문가를 커퍼라고 한다. 3. 분쇄한 원두를 담은 컵에 코를 대고 분쇄 커피 향을 평가한다. 4. 분쇄 원두를 담은 컵에 60도씨의 물을 가하고 커피 향을 평가한다. 정답은 4. 분쇄 원두를 담은 컵에 60도씨의 물을 가하고 커피 향을 평가한다. 해설. 커핑 시 향기 평가를 위해 붓는 물의 적정 온도는 약 92에서 96도씨이며 60도씨는 성분이 충분히 추출되기에 너무 낮은 온도다. 39번. 커피 생두의 커핑 항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분쇄 전에 원두향, 프레그런스. 2. 분쇄 후 물을 가한 후에 향, 아로마. 3. 맛과 향의 종합적 느낌, 플레이버. 4. 당도, 스커리니티. 정답은 4. 당도, 스커리니티. 해설. 커피는 향, 프레그런스, 아로마와 맛, 플레이버, 애시디티, 바디 등을 종합 평가하지만 별도의 당도계로 당도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40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 발생하는 변화와 무관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수분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2.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3. 카페인 양이 현저히 증가한다. 4. 휘발성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정답은 3. 카페인 양이 현저히 증가한다. 해설. 카페인은 열에 매우 안정적이라 로스팅 중의 양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 무게가 줄어들어 비효율상 소폭 증가할 뿐이다. 41번. 다음은 커피를 블렌딩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서술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가. 사용하는 커피를 특성별로 분류해야 한다. 나. 로스팅 단계와 특징별로 분류해야 한다. 다.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라. 사용하는 생두의 안정적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답은 2. 나. 다. 해설. 블렌딩은 부족한 맛을 보완하고 단가를 조절하기 위해 하므로 모든 커피의 품질이 반드시 뛰어날 필요는 없다. 42번. 로스팅 단계 중 다크로스트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커피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오일, 커피 지방 성분의 양이 줄어든다. 2. 대부분의 신맛이 줄어든다. 3. 카페인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다. 4.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며 옅은 푹 냄새는 감소한다. 정답은 1. 오일, 커피 지방 성분의 양이 줄어든다. 해설.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조직이 팽창하고 내부 오일이 표면으로 배어나오므로 오일의 양은 오히려 많아진다. 43번. 아래 내용은 원두의 갈색 색소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캐러멜화에 의한 것이다. 2. 아미노산과 환원당 간의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것이다. 3. 갈색 색소는 저분자 물질로 구성된다. 4. 클로로겐산이 자당의 열분의 물과 반응하여 갈색 색소를 형성한다. 정답은 3. 갈색 색소는 저분자 물질로 구성된다. 해설. 커피의 갈색 색소, 멜라노이드는 마이야르 반응 등에 의해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이다. 44번. 커피 성분인 카페인에 관한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카페인은 용점이 238도씨이며 물에 잘 녹는다. 2. 커피의 백탁 현상을 방지하고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의 응집을 피하기 위하여 얼음에 뜨거운 커피를 넣어 냉각시킨다. 3.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어 냉각시키면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온에서 잘 녹지 않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가 응집, 석출하기 때문이다. 4.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대부분 나타낸다.
정답은 4.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대부분 나타낸다. 해설. 카페인은 쓴맛의 약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쓴맛은 배전 과정에서 생성된 수용성 갈색색 소 등이 만든다. 45번. 커피의 산미를 나타내는 다음 성분 중 배전콩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정답은 2.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 해설. 커피의 신맛 성분 중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는 사과산 등과 함께 생도 및 약배전 원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6번. 가장 좋은 맛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물의 온도는 정답은 3. 90에서 95도씨. 해설.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이상적인 물 온도는 90에서 95도씨 사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쓴맛이, 낮으면 신맛이 강해진다. 47번. 핸드 드립으로 같은 양의 커피를 추출할 때 다음 중 추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가. 커피의 분쇄 상태, 나. 필터 조직의 조밀도, 다. 드리퍼의 재질, 라. 리브의 요철 정도. 정답은 2. 다. 라. 해설. 추출 속도는 분쇄도, 필터의 밀도, 물의 줄기 등의 영향을 받으나 드리퍼의 재질 자체는 열전도에 영향을 줄 뿐 속도와는 직접적 관계가 적다. 48번. 리스트레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추출 시간을 짧게 하여 얻은 적은 양의 진한 에스프레소. 해설. 리스트레토는 이탈리아어로 농축된 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보다 물의 양을 줄여서 더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양만 추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49번. 우유 스티밍 과정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1. 메뉴에 알맞은 만큼의 우유를 사용한다. 2. 우유의 최종 온도는 섭씨 65에서 70도씨를 넘기지 않는다. 3.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스팀 피처를 가능한 큰 사이즈로 선택한다. 4. 항상 신선하고 차가운 우유를 사용해야 된다. 정답은 3.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스팀 피처를 가능한 큰 사이즈로 선택한다. 해설. 공기 유입량은 스팀 노즐의 위치로 조절하는 것이며 스팀 피처는 사용하려는 우유 양의 약 2에서 3배 크기가 적당하다. 50번. 커피를 분쇄할 때 분쇄 커피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답은 1. 추출에 걸리는 시간. 해설. 추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추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성분이 잘 빠져나오도록 분쇄 입도를 조절해야 한다. 51번. 다음 중 패킹의 순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커피 담기, 면 고르기, 템핑, 필터 바스켓 성부 털기. 해설. 바스켓에 커피를 담고 도싱, 수평을 맞춘 뒤 레벨링, 다지고, 템핑, 가장자리의 가루를 털어내는 것이 표준 순서다. 52번. 에스프레소의 추출에서 젓갈색 크레마가 나타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은 1. 정확한 분쇄도, 2. 정확한 커피양, 3. 정확한 수평 밀도, 4. 강한 템핑. 정답은 4. 강한 템핑. 해설. 크레마는 적절한 분쇄, 양, 수평 밀도가 중요하며 템핑 강도는 추출 속도에 영향을 줄 뿐 강한 템핑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53번. 템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3.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를 유지하여 물이 균일하게 통과하기 위해. 해설. 템핑은 커피 가루 사이의 빈틈을 없애 밀도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물이 한 곳으로 쏠리는 채널링 현상을 막기 위해 한다. 54번. 갈로스팅된 커피에 함유된 가스 성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향기 성분을 방출한다. 해설. 갓 볶은 원두 내부의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되면서 원두 안에 갇혀있던 휘발성 향기 성분을 함께 밖으로 실어보낸다. 55번. 각종 커피 추출법에 대한 설명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사이폰, 진공 역과 방식이며 춤지식 추출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나, 모카포트, 이탈리아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며 수증기압을 이용한 추출법. 다, 프렌치 프레스, 저온 추출 방식이며 카페인 이용에 되기 어려운 추출법. 라, 핸드드립, 드리퍼와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추출법. 정답은 2, 나, 다. 해설. 프렌치 프레스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침출식이며 모카포트는 수증기압이 아닌 끓는 물의 압력을 이용한다. 56번.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분쇄 작업을 하는 이유로 합당한 것은? 정답은 2. 물에 접촉하는 커피의 표면적 확대. 해설. 분쇄를 하면 물과 닿는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 짧은 시간 안에 커피의 성분을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 57번. 다음은 원두의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 반응의 결과이다.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강배전을 한 생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2. 산패의 주 원인은 커피의 향기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3. 커피의 저장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은 대략 2.3배씩 빨리 휘발한다. 4. 분쇄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크므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정답은 1. 강배전을 한 생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해설. 강배전, 다크로스트 원두는 조직이 더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일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약배전 원두보다 산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58번. 가동 중인 기계의 필터 홀더의 보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2.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 해설. 포터필터는 온도가 유지되어야 추출이 원활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그룹 헤드에 장착해 두어야 한다. 59번. 맛 좋은 레귤러 커피를 마시기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커피는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한다. 2. 즉시 사용하지 않는 커피는 검냉암소에 보관한다. 3. 추출한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4. 1회에 구매하는 커피 양은 적은 것이 좋다. 정답은 3. 추출한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해설. 추출한 커피를 불 위에서 계속 가열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성분이 변하여 맛이 쓰고 탁해지므로 피해야 한다. 60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에스프레소 머신의 펌프 모터에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답은 3.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해설. 펌프 모터는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급수가 차단된 상태에서 가동하면 빈 회전으로 인해 심한 소음과 고장이 발생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